안녕하십니까.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입니다. 오늘은 주요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미래 전략 수립과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바이오위원회입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이미 보건의료, 농식품, 에너지, 환경, 소재 등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로 파급 효과가 워낙 커서 안보 차원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혁신을 위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대통령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비하여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그동안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산업부 등이 각각 정책과 R&D를 다뤄서 거버넌스가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과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게 되며 부위원장은 바이오 분야 세계적 석학인 카이스트 이상엽 부총장이 내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레드, 그린, 화이트 바이오 전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2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김빈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장, 고한승 삼성 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 병원장 등 산, 학, 연, 병을 망라한 권위자들이 위촉될 예정입니다.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 명단은 첫 회의가 열리는 12월에 발표하겠습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와 4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며 특히 이 중 디지털 바이오 특위를 통해서 바이오 헬스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IT 융합 기술을 집중 육성합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첨단 바이오 비서관이 단장을 맡는 지원단이 별도로 설치되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제 다른 위원회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지난 5월 우주청 개청과 함께 출범한 국가우주위원회,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이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3번째 전략기술위원회입니다.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중 나머지 하나인 양자과학기술 분야를 위해서는 연내에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양자전략위원회는 이틀 전인 11월 1일에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법정위원회로 설치됩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신속한 정책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 결정을 위해
R&D 거버넌스의 전략성을 향상하고 여러 부처가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최고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심의회와 신설된 전략기술위원회들 간의 강력한 연계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의 전략기술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중장기 계획과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범부처 협업 사업과 과제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각 위원회가 제시한 투자 전략과 의견을 존중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고 차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 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계 구조를 가동함으로써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과 예산 심의를 사실상 연중 상시 진행하는 효과가 있어서 R&D 예산이 적시에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가 R&D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포함한 각 부처의 역할과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 없이도 연계와 협업을 통해 부처 간 벽 허물기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위원회 간 연계 모델은 향후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 확산해서 탄소중립 R&D에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략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이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 위원 중 각 한 명이 연내 출범할 차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을 겸임하도록 하였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한 명을 자문회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에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차차년도인 2026년에 반영할 다부처 R&D 협업 예산, 각 부처별 R&D 신규 사업에 대한 기획을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에는 5월 말부터 예산 심의에 착수하여 치밀하게 검토하기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예산 심의를 위한 기초 작업을 충분한 기간 동안 수행하고 이를 부처별 예산 요구서에 반영토록 하여 부처별 지출 한도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범부처 우선순위 및 종합조정에 집중토록 하여 보다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계와 활발히 소통하며 R&D다운 R&D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그간의 개혁 성과를 알리고 윤석열 정부 후반기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최로 국가과학기술혁신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를 11월 19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 사업화 시장 육성, 그리고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등 5개 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2030년 과학기술 G3를 목표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개혁을 막힘없이 추진할 것이며 주요 정책과 성과를 수시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